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PPT인데요. 이제 제목은 이제 한국인에서 ALDH2라는 유전자가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 또 우리 생활 습관과는 또 어떤 이제 작용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내용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나와서 먼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대사증후군은 이제 우리가 뚱뚱한 사람들, 이제 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높은 혈압이나 혈당도 높고 낮은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높은 중성 지방 이 5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 이상 자기가 해당하는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이제 진단할 수 있는데 이런 대사증후군들이 우리 몸에 이제 질환에 되게 위험을 많이 끼치게 되는데 보통 심혈관 질환, 협심증이나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들이 많이 위험이 돼요. 그래서 또 다양한 합병증의 원인이 돼가지고 요즘 많이 떠오르는 그런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사증후군이 얼만큼 해당하는가 살펴보면은 한 30% 조금 웃도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한 5명 중에 1명은 대사증후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20%에서 25% 정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와 예방 같은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중요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사증후군의 가장 좋은 예방은 평소에 이제 생활 습관들을 개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조절해서 먹고 평소에 운동도 하고 흡연이나 음주 같은 걸 멀리 하고 이런 생활 습관들을 잘 조절해서 대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어요. 약물 같은 치료도 가능하긴 하지만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우리 몸에 대사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약물과 같은 치료로 다시 나아져 봤자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다시 이제 나타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대사증후군은 이제 우리 몸이 가진 어떤 유전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평소의 생활 습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유전적인 요소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DNA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DNA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GIAS 분석이라 그래서 사람이 가진 이제 스닉들 유전적 다양성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엄청나게 많은 스닉들 중에서 대사증후군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적인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 중에 ALDH2라는 유전자가 관련이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ALDH2 유전자 영역 안에 RS671라는 스닙이 연관이 특히 짙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유전체 분석을 한 것은 이런 대사증후군이 ALDH2라는 유전자가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한국인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 게 없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들 중에서는 우리 밖에서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감자튀김이나 어떤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고 또 평소에 운동 습관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해서 대사증후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코호트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할까요? 이제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분양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코호트라는 자료를 사용하게 돼요. 코호트라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어떤 혈압이나 나이, 성별 이런 각종 다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하나의 자료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어떤 연구 목적으로 만들게 되고 다양한 자료를 이제 빅데이터를 만들게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연구에 쓰이게 되죠. 저는 58,700명이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그중 안에서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2,893명 정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럼 이런 사람들 안에서 대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ALDH2라는 유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12번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였고, 이제 이런 베이스 페어 위치는 이렇게 좀 널찍하게 있었어요. 특정 위치에 있는 스닙 하나가 이제 RS67이라는 스닙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아데닌 염계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구아닌 염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100명 중에 한 16명 정도는 이 아데닌 염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같은 위치에 다른 염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스닙이라 하잖아요. 그럼 그 다른 염계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또 어떠한 차이점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 스닙의 특징은 미스센스 스닙이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미스센스가 뭐냐면 다른 염계를 가짐으로써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달라지게 되면은 이제 아미노산이 모여가지고 효소가 되는데, 이 효소의 기능이 달라지게 돼요. 아데닌 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G 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어떤 효소의 기능이 17%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낮은 가치를 보이게 되는 게 아무래도 염기가 바뀌고 아미노산이 바뀌게 되니까 기능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또 ALDH2라는 효소가 4개가 모여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리가 하나만 부서져도 의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ALDH2라는 유전자의 RS67 하나가 서로 A라는 염기랑 G라는 염기 차이점에 대해서 다룰 건데, 중점은 대사증후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건 A 염기를 가진 사람들과 G 염기를 가진 사람들의 누가 더 대사증후군에 잘 걸리는가를 알아봤는데, A 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단백질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상을 한 것은 단백질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켜서 대사증후군에 더 잘 걸리는 그런 결과를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G 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대사증후군에 잘 걸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수치들은 대사증후군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인데, 허리 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혈당, 그리고 혈압, 이 모든 우리 몸의 지표가 되는 수치들이 G 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낮은 값을 보이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게 되니까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또한 더 낮은 0.8배 정도로 덜 위험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왜냐면은 이제 ALDH2 이 효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 몸이 술을 먹게 되면은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게 돼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우리 몸에 이제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인데, 이제 얼굴이 빨개지거나 속이 불편해지고 다음날 숙취가 생기죠. 그런 숙취가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물질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건데, G 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ALDH2라는 효소를 제대로 만들어내서 분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A 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게 돼서 우리 몸에 쌓이게 되고, 이제 술을 조금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또 속이 쓰리고 구역질이 나고 이런 우리 몸에 안 좋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평소에 술을 많이 못 먹게 되죠. 한두 잔만 먹어도 금방 취하게 되고, 이런 증상을 이제 아시안 플러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A 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술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술을 평소에 멀리하는 습관을 가지게 돼요. 여기서 아시안 플러시라고 이런 증상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 A 염기가 이 아시아권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다른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A 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아시안 플러시라고 설명을 하고, 그럼 정말로 이 A 염기를 가진 사람들은 술을 못 먹는가, 많이 마시지 않는가, 이거를 제가 한번
알아보았는데, 쥐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반 정도는 술을 먹고 절반은 또 술 안 먹는 이런 게 보였지만, A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75% 정도가 술을 먹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음주 습관 자체가 술을 멀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고, 또 술을 먹더라도 소주나 맥주 이런 음주량 얼마나 몇 잔을 마실 수 있는가 이것도 알아보았는데, 쥐연기를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못 먹어요. 뭐 쥐연기를 가진 사람들은 한 병, 두 병 이렇게 마셔도 거뜬하지만, A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한두 잔만 먹어도 금방 취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A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술을 먹게 됐을 때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서 아시안플러시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평소에 음주 습관이 술을 멀리하게 되니까 이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술을 잘 먹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이 A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사증후군의 보호인자로 작용을 하게 된 거고, G연기를 가진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좀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음주 습관과 더불어서 이렇게 알아보았는데, 다음은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식생활,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튀김 음식을 대표로 하였는데, 이제 우리가 외식을 하게 되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A연기를 가진 사람들 안에서 튀김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대사증후군이 얼만큼 위험해지는가 이걸 알아보았는데, 최대 1.38배까지 위험도가 증가를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G연기를 가진 사람들은 튀김을 많이 먹어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대사증후군의 어떤 위험성이. 따라서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연기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유전적 다양성에 따라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던 거죠. 그럼 여기서 A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튀김 음식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평소에 운동도 하지 않으면 얼만큼 더 위험을 해질까 이걸 알아봤는데, 튀김을 많이 먹고 운동도 하지 않으면 1.55배까지 더욱더 위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음식이 이제 유전적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면, 이제 튀김을 먹으면 우리 몸에 이렇게 지방이 쌓이게 되죠. 이런 지방은 우리 몸에 있는 자유라디컬이라는 물질이 산화를 일으키게 돼서 전반적인 어떤 대사 능력에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꼭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이제 좀 이 물질은 꼭 술을 먹어야만 증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도 약간 미량의 소량 정도가 생성이 되는데, 대사 능력에 이제 문제가 일으키게 되면은 그 양이 조금 더 증가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이때 쥐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효소의 기능이 굉장히 정상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분해할 수 있게 돼서 아무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A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효소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 계속 축적돼서 술을 먹지 않아서 보호인자로 작용되었던 이 A연기가 오히려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로 작용을 하게 된 거죠. 대사증후군은 평소 생활습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서 생활습관병이라도 해요. 가장 무서운 점은 배가 이제 비만이라는 특징밖에 없고 어떤 증상이 우리 몸에 나타나지 않아서 다양한 합병증의 원인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사망 원인 1위도 심혈관 질환이에요. 그 심혈관 질환에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생활습관이나 이런 걸 많이 개선을 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한 것은 생활습관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이런 유전적 요인도 우리가 어떤 연기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미치듯이,
자기한테 적합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내고 또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 분석의 결론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전체 분석은 이렇게 집단을 나누게 돼서 누가 더 위험하고 누가 덜 위험하고 이런 걸 한번 알아보고 또 어떤 생활 습관과 같은 이런 작용을 더해줬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알아보는 이제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